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을 꿈꾸는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지난해 대비 28명 늘어난 총 61명이 선발됩니다. 지난 17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중증 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요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356명으로 지난 2020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018명에 달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선발 인원 33명보다 대폭 늘어난 6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보건 등 13개 분야에서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등을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심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 전형,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공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태극전사의 선전은 계속됩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표팀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베이징을 향한 대한민국 패럴림픽 선수단의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2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총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전 세계 선수단의 경쟁이 펼쳐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알파인 스키, 휠체어 컬링 등에서 선수단 약 7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윤경선 선수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빛 질주를 향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인들에게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스포츠 강좌 수강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스포츠 수강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월 최대 8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도 기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하며 지난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총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누리집에서 수강 신청 결제를 진행하며 시설과 강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운동이 여의치 않을 시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심리를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적십자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분출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후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심리치료사와 함께 심정을 공유하며 현재 심리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경험을 하나씩 공유하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데요. 그림 그리기와 편지 쓰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 찍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마음 안녕 심리치료 사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지친 상황에서 아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강사진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력과 SKT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올해 7월부터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이나 전화로 가입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위험한 상태인 경우 즉시 인명구조기관과 연계됩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였습니다. 충남에서 김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홍성 복회주차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랑의 자선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내포 로타리 클럽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대표로 참여한 내포 로타리 클럽 이진영 회장과 클럽 회원들의 봉사로 사랑의 자선바자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내포 로타리 클럽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병원에 이제 뇌정맥이라고 좀 희귀병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내포 노타리에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회원들과 의논한 결과 이런 바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진영 회장은 판매되는 물품인 생강청, 자몽청, 수세미 등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제작하여 판매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한파를 뚫고 역대 최고인 150도의 사랑의 온도를 달성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 13억 7,078만 원의 모금 실적을 달성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져 목표의 9억 1,128만 원보다 4억 5,949만 원 많은 목표액 대비 150%의 모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여수시는 3년 연속 11억 원 이상을 모금했으며 올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동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면적을 늘리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주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총 5가지의 시설 개선 계획안으로 진행됩니다. 이 계획 중에서 코끼리 사이의 초원의 숲 조성 사업,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관광 안내소 및 매표소의 노후화 시설 개선,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 사업에는 총 62억 원이 투입되며 과거의 옛 도화원을 코끼리사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시멘트 바닥이 아닌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흙과 모래바닥으로 바뀝니다. 또한 초원의 숲은 새로운 얼룩말의 공간이 조성되며 독수리처럼 맹금류 천연기념물 중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동물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보존에도 힘쓰게 됩니다.
전주동물원이 2014년도부터 생태동물원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각 동물사의 면적을 많이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고, 사육사로서도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전을 알리는,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생명의 다양성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전북방송입니다.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예술인 서각의 멋을 선보이는 조기성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예술 서각. 지난 3일부터 전남 광양 평생교육관에 위치한 갤러리 휴에서는 나무에 길을 넣어 혼으로 새기다라는 주제로 나무에 한 땀 한 땀 혼을 담은 반야심경, 호랑이 등 작품 총 24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천 조기성 서각 명인이 다양한 모양의 밑그림과 글씨를 칼로 깎아내고 끌로 파내며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자연 건조시킨 나무를 재단하고 칼과 망치를 이용해 새기기를 마친 작품들은 보존성과 입체감을 높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작품마다 글과 그림이 나무결 위에 한데 어우러져 양각과 음각 등 다채로운 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의 어떤 취미 활동을 가짐으로써 노년을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작품을 함으로써의 내의 어떤 그 기쁨도 있고, 또 내가 후후 세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그 기쁨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좀 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더 나는 작품다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였고, 이 작품에 도취되다 보면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이 작품을 저는 만들어서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을 때 저로서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송천 조기성 작가는 한국예술문화 명인, 대한민국 전통 명장,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작품 활동과 전시를 이어오면서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은 세밀한 작업의 서각 작품들이 코로나19로 문화 향유를 갈망하는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 서비스 단계별로 주요 내용과 실천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겼습니다. 또한 사례별 행동 지원 적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실천 가이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앙발달센터는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지필진으로 구성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17개 지역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와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앙발달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안내서가 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소소한 소통은 이해하기 쉬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자가진단 키트 상품은 개별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어려운 표현 등이 많아 발달장애인은 기존 설명서만으로 사용법을 이해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책자에는 자가진단키트 3종의 이용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하고 검사 전에 알아야 할 공통사항과 검사 결과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 각 제품의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 단계별로 첨부했습니다. 책자는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과 초등생을 위한 과학 점자 촉각 도서가 발간됐습니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수 점자 촉각 도서 3종을 엮은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촉각 독서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림원은 이를 포함한 점자 촉각 도서 3종을 선정하고 나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문판 판권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과 초중학생 모두가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일반 해설집을 각각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도서는 다음 달 중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와 점자 도서관, 일반 초중학교 등에 무상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은 TV 토론을 통해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 방송 토론에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다수의 후보자의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배치돼 온전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TV가 대선 방송 토론에 1: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후보자와 사회자에게 각각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을 위해 나아가는 복지TV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